29번, 32번 지문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그 10월달 모의고사 중에서 세계 비문학 지문 중에서 가장 쉬웠던 지문입니다. 가장 쉬운 지문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읽었던 범죄 억제 최적의 비용은 중심 대상이 명확하게 하나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나머지들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편이고, 이거는 지금 대상이 조금 많아요. 읽다 보니까 이제 비교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첫 번째 지문부터 보겠어요. 디젤 엔진 밑줄 그어놓으세요.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적고 열 효율이 높으며 내구성이 좋습니다. 이건 디젤 엔진이 가지고 있는 뭐죠? 그죠? 그렇게 보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디젤 엔진은 일단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도 있죠. 하지만 디젤 엔진은 미세먼지로 알려져 있는 미세먼지에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입자상의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단점 중에 하나가 이게 나온다는 거죠. 미세먼지가 나온다는 거야. 알았죠? 그 미세먼지 중에 대표적인 게 일단은 무슨 성 물질이 있고 이렇게 보면 돼. 입자성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일산화질소나 이산화질소와 같은 밑줄 그어놓으세요. 무슨 산화물? 그죠? 요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결국은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이 있다면 당연히 이런 단점을 없애는 기술이 이제 개발되거나 됐죠.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각종 호흡기 질환, 광화학 스모그나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디젤 엔진이 배출하는 오염 물질을 미세먼지죠. 저감하기 위한 기술 밑줄 그어놓으세요. 미세먼지, 오염 물질을 뭐하는 기술? 이렇게 돼 있어요. 저감하는 기술. 당연히 이 저감하는 기술이 뭐 되겠어요? 계속 개발되고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 저감 기술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감 기술의 대표적인 게 첫 번째 기술이 무슨 기술이다? 밑에 보면 입자상의 물질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기술로는 DPF가 있다. 됐죠? 요 기술이 있다는 거. 그럼 나봐. DPF 기술은 뭘 없애는 거죠? 요걸 없애는 겁니다. 요게. 알았죠? 정확히 알아요. 요걸 없애는 거, 요거. 이해되지? 뭐를 없애는 거다? 입자상의 물질을 없애는 거다. 됐어요. 그래서 뒤에 이런 말을 써놨죠. 이 방식은 이런 게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기술의 원리를 쓰는 겁니다. 밑에는 기술의 원리를 쓰는 거예요. 원리. 이 원리 지문들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뒤에 이 방식은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입자상의 물질을 필터로 포집하고 필터에 쌓인 물질들을 일정 시점에 연소시켜 제거함으로써 필터의 기능을 회복합니다. 포집된 입자상 물질을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포집 필터까지 연료가 흘러 들어갈 수 있게 엔진 실린더에 연료를 공급해야 돼요. 됐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야, 봐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요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포집 필터가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 포집 필터까지 뭐를 공급해야 돼요? 그렇죠. 요게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이런 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 원리를. 이해됐죠? 그래서 연료를 흘러 들어갈 수 있게 엔진 실린더에 연료를 공급해야 되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쓸데없는 연료가 또 들까 안 들까? 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비가 떨어지는 거야, 이제. 잠시 연비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연료가 공급이 되면 배기가스에 연료가 섞여서 필터에서 연소가 이루어진다. DPF 방식은 엔진을 특별히 개선할 필요 없이 연료를 추가적으로 공급하면 되기 때문에 제작이 용이한 반면 연비가 좀 떨어집니다. 단점이 있어요. 또한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나봐. 얘는 입자상의 물질은 저감할 수 있는데 얘를 저감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이제 얘를 저감 못해요. 그럼 결국 두 번째 기술로 나온 게 뭐를 없애는 게 나와야 돼요, 이제. 그죠? 질소 산화물을 없애야 돼요. 일단은 질소 산화물을 없애야 돼요. 얘를 제거하는 기술인데 얘는. 알았죠? 얘를 제거는 못해요.
이해됐죠? 그럼 얘를 제거하는 기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밑에 나온 게 그 말입니다.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기술은 뭐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EGR 기술이 있다. EGR 기술은 뭘 없애는 거죠? 이렇게 얘를 없애는 겁니다. 알았죠?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겁니다. EGR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배기가스를 엔진으로 재순환시킵니다. 배기가스를 다음 연료를 배기가스와 함께 연소시켜서 연소 온도를 낮추는 기술입니다. 됐죠? 연소 온도 낮추는 기술 밑줄 그어놓으세요. 연소 온도를 낮추는 거야. 배기가스를 엔진에서 재순환시켜서 연소 온도를 낮추는 까닭은 연료가 낮은 온도에서 연소될 때 뭐가 없어지니? 질소산화물이 감소돼요. 질소산화물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술의 가장 핵심은 뭐죠? 일단은 뭐가 가장 중요하고? 재순환. 알았죠? 재순환 단어가 중요하고 재순환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를 낮춰야 돼요? 연소 온도를 낮춰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질소산화물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읽을 수 있죠? 읽을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연소 온도를 낮추면 입자상의 물질이 많이 배출되므로 됐죠? EGR 방식은 DPF 방식과 함께 쓰여야 돼요. 됐죠? 그럼 봐봐. 얘는 나봐. 야, 얘는 EGR 방식은 얘는 제거할 수 있는데 뭐는 또 제거 못해.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봐. 얘는 제거할 수 있는데 얘를 제거 못해. 알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식은 뭐 해야 돼? 같이 써야 돼. 같이. 그래서 EGR 방식은 엔진에 불순물이 쌓일 수 있고 출력이 저하될 수 있는 모두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 번째 만들어진 게 바로 무슨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최근에는 그래서 EGR 방식보다 질소산화물이 저감 효율이 높은 뭐가 있다? SCR 방식이 있다. 선생님 말 이해되지 이제? 지문 구조 이해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10월달 모의고사에서 세 지문 중에서 이 지문이 가장 쉬운 지문인데 특히 이게 기술 지문이 약한 학생들은 또 이 지문도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건 세 개의 대상을 찾아서 대상의 원리와 특징과 장단점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이거. 이해되죠? 그래서 그 밑에 SCR 방식은 뭐냐? 배기가스를 재순환시키지 않습니다. 얘는 재순환이 없어요. EGR 방식보다 엔진에서의 연소 온도가 높아요. 그럼 얘는 이게 높아요. 선생님 봐봐. 연소 온도가 높아요. 연소 온도가 높으면 얘들아 연소 온도가 높으면 얘는 연소 온도가 뭐하지? 낮기 때문에 얘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연소 온도를 높이면 알았죠? 얘를 감소시키긴 좀 어려워. 잘 봐 이제. 그래서 연소 온도가 높다. 이렇게 하면 입자상의 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대신에 질소산화물이 더 많이 발생한다. 이해되죠? 나봐. 얘는 없앨 수 있는데 연소 온도를 높이면 얘는 없앨 수 있는데 얘가 감소되지 않는 거야. 알았죠? 그럼 연소 온도를 높이면 봐봐. 입자상의 물질은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수 있는데 질소산화물은 줄일 수가 없어요. 감소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나봐. 그 SCR 방식은 그럼 분명히 연소 온도를 높여서 얘를 감소시킨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얘를 또 감소시켜야 돼. 맞죠? 그죠? 질소산화물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나온 게 그 말이에요. 이때 SCR 방식은 암모니아를 이용해야 되는데 암모니아 밑줄과 질소산화물을 저감해야 됩니다. 암모니아를 이용해야 돼. 그런데 암모니아는 폭발 위험이 있어요. 금속을 부식시켜요. 됐죠? 상온에서 아주 지랄 같은 냄새가 나요. 오케이? 불쾌하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암모니아를 직접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그래서 사용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취급시 주의해야 돼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CR 방식은 뭘 써요? 잘 봐. 요소를 물에 녹인 요소수. 요소수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공기를 공급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공기 주입기. 공기에다 동그라미죠. 그럼 이걸 쓰는 거야. 얘를 없애기 위해서 뭘 쓰는 거예요, 결국? 요소수와, 알았죠? 뭐를 이용하는 거죠? 공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소수하고 공기를 이용하는 거다. 이해된 거지? 요소수하고 공기를 이용합니다. 그럼 그 요소수하고 공기를 어떻게 이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화학 반응이다, 밑줄. 요소는 열분해를 통해서
암모니아와 아이소사 안산을 분해하고 아이소사 이안산은 가수분해해서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를 생성합니다. 일산화질소는 이렇게 얻어진 암모니아와 그러니까 화학 반응으로 얻는 거야. 암모니아를 무슨 반응을 통해서 얻는 거야? 화학 반응을 통해서 암모니아를 얻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일산화질소는 이렇게 얻어진 암모니아와 결합해서 산소와 반응해서 결국 질소와 뭐가 되고? 물이 되고 이산화질소도 일산화질소와 함께 암모니아와 반응해서 뭐가 된다? 그죠? 질소가 물로 바뀐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뭘 저감할 수 있죠? 질소, 산화물을 저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나 봐봐. 얘네를 이용해서 결국 무슨 반응을 시켜? 화학 반응을 시켜. 화학 반응을 시키면 여기서 뭐가 나와? 그죠? 암모니아가 나와. 암모니아가. 이해됐죠? 요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얘를 제거하는 거야. 이해되죠? 이해된 거죠? 원래 이해되잖아.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SCR 장치 내부는 반응 물질을 흡착시키는 백금이나 바나듐 등을 이용한 금속 촉매가 만들어져 있고 SCR 방식에는 이러한 촉매의 표면에 배기가스와 오래 머물도록 해주는 저감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오래 머물러야지 저감 효율이 있어요. 즉 공간 속도를 느리게 해야 돼요. 됐죠? 그럼 공간 속도는 어떻게 돼 있죠? 양을 뭐로 나눈 거예요? 공간 속도는 뭐하고 뭐? 공간 속도는 봐봐. 공간 속도는 뭐로? 그죠? 양을 부피로 나눈 거예요. 됐죠? 이런 것들은 지문에 나오면 반드시 알잖아요. 얘가 많아지면 얘는 뭐예요? 많아져요. 그죠? 공간 속도가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 줄어들어요. 그죠? 그 관계는 알아야지. 이해됐죠? 그럼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고? 비례고 얘는 뭐다? 그죠? 이런 건 이해를 하고는 있어야 돼.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 비문학 지문에서 이런 관계와 관련된 문장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공간 속도란 단위 시간당 공급되는 배기가스의 양을 SCR 장치의 촉매의 부피로 나눈 값이다. SCR 방식은 저감 효율이 높아서 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직도 있대. 또 있대. 그래서 암모니아가 배기가스와 함께 배출하는 암모니아 슬립 현상. 암모니아가 배기가스와 함께 배출되는 암모니아 슬립 현상은 문제니 문제가 아니니? 이게 문제예요, 문제. 그 다음에 요소의 분해가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면 고체 형태의 아멜린이나 멜라민 등이 생성되어 배관 내부나 장치 표면에 고착되는 무슨 점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 이거지. 구조 다 보이잖아 이거. 지문. 이거 지문 구조 보이죠 이제? 이렇게 읽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비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상을 정확히 찾고 대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근데 봐봐. 내가 비문학 지문을 읽어서 알았죠? 이따 문제가 있으니까 안 지울게요. 내가 비문학 지문을 읽어서 이해되는 부분이 많으면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거고 적으면 틀리는 거야. 이걸 무슨 문제풀이 기술을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니까 이거. 그러니까 국어를 잘하려면 결국 이해력이 좋아야 되고 이해력을 높이려면 어휘가 일단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어휘력이. 그러니까 7, 8, 9등급 정도 되면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그랬잖아. 일상생활은 되는데 알았죠? 걔가 대학을 가서 수업을 듣기는 어려워요. 어휘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가려면 그래도 최소한 국어는 3등급 정도는 돼야지 대학교 수업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 오케이? 3등급이나 4등급이나 도토리 키대기지만 알았죠? 이 3, 4등급, 3등급하고 4등급하고 5등급 정도 되면 한자어들을 잘 보내, 한자어들을. 이러면 이제 사실 대학교 가서 대학 교재 읽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사실. 근데 국어라는 건 여러분 이해력이야, 이해력. 근데 어떤 애는 이해가 안 되니까 기억해서 풀고 비교해서 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잖아. 어떤 아이들은 문제 읽고 선택지 읽고 선택지에서 중요한 단어들 다 표시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지문으로 와서 지문에서 그 표시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지문을 읽는다. 이게 과연 진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지는 선생님이 회의적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방법을 써야 돼요. 지문을 딱 읽고 문제를 풀고 문제가 답이 안 보이면 지문을 다시 읽고 그리고 문제를 다시 풀고 그래도
특정 한 문제가 안 풀리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지문을 다시 읽고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자꾸. 그래야지 이해하는 능력이 좋아지는 거야. 구조 보이죠, 이제? 첫 번째, 29번 문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암모니아 슬립 현상은 문제죠, 문제. 암모니아 슬립 현상으로 배출되는 암모니아가 있는데 이 암모니아는 배관 내부나 장치 표면에 아멜린이나 멜라민 등을 고착시키는 건 얘가 하는 게 아니죠. 얘가 하는 게 아니고 요소의 분해가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암모니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됐죠? 1번이 답이에요, 그냥. 응? 2번은 뭐라고 돼 있죠? 디젤 엔진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데는 DPF 방식과 EGR 방식이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얘도 없애고 얘도 없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DPF 방식에서는 필터에 포집된 입자상의 물질을 배기가스에 섞인 연료와 함께 연소시킵니다.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적게 배출하는 연료율이 높습니다. SCR 방식에서 이산화질소가 저감될 때 일산화질소도 암모니아와 함께 작용해서 함께 저감됩니다. 이해되지?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풀리는 거야. 이해가 되니까. 오른쪽에 30번 문제를 틀린 사람들이 많아요. 다음 표는 연소 온도에다 동그라미 쳐. 연소 온도에 따라 배기가스 온도가 높아지고 저감 장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배기가스가 포함된 질소 산화물의 농도가 달라지는 것을 나타낸 거래요. 이건 질소 산화물이 달라지는 거야. 질소 산화물이. 이해됐죠? 그럼 배기가스 온도가 191대 나에서의 질소 산화물 농도는 151이었고 다에서의 질소 산화물 농도는 37.7이었어요. 됐죠? 저감 효율은 75%래요.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감 효율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그죠? 그 뜻이야.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끝났어요. 그럼 밑에 한 건 봅시다. 그리고 밑에 배기가스가 있고요. DPF 장치를 지나서 나로 가고 요소하고 공기가 주입되고 SCR 장치를 거치면 다로 갑니다. 알았죠? 그럼 우리는 얘하고 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럼 밑에 첫 번째 1번에 배기가스 온도가 190도씨일 때 가에서 배출된 입자상 물질은 C를 거치면서 저감되겠군. 맞죠? DPF 방식은 입자상의 물질을 저감하는 겁니다. 문제될 거 없죠, 이거.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A에서 D로 공급된 요소가 D에서 열분해와 가스분해되면 암모니아 나오는 거 맞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C를 거치고 남아있는 입자상의 물질은 C를 거치고 남아있는 입자상의 물질입니다. 입자상의 물질은 D를 거치게 되면서 저감됩니까? 아니요. SCR 방식이 입자상의 물질을 저감시키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죠? 3번이 답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나에 비해서 다의 입자상 물질이 적겠군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됐어? 이거 잘 보세요. 3번은 C를 거치고 남아있는, C를 거쳤다면 DPF 방식을 거친 입자상의 물질은 D를 거치면서, SCR을 거치면서 저감되기 때문에. 아까 분명히 SCR에서 이런 말 했어. 나봐, 이런 말 했어. 연소 온도를 뭐 했지? 높여. 그럼 입자상의 물질을 뭐 시킨다고 그랬어? 감소시킨다고 그랬잖아. 감소시켜. 알았죠? 그 다음에 나에 비해서 다의 입자상의 물질이 적겠군.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학생들이 있는 거 이게. 밑에 있는 거 보면 4번에 D에서 일산화질소가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물과 질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B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배기가스 온도가 388도씨일 때 나에서의 질소 산화물 농도가 높은 것은 연료가 높은 온도에서 연소될수록 질소 산화물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죠? 그럼 3번이 분명히 답인데 3번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C를 거치고 남아있는 입자상의 물질은 D를 거치게 되면서 저감되기 때문에 나에 비해서 다의 입자상의 물질이 적겠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여기서 분명히 이런 말을 썼잖아. SCR 방식은 연소 온도를 높이면, 알았죠?
분명히 뭐는 입자상의 물질은 뭐 시킬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거기. 입자상의 물질은 뭐 시킬 수 있는데 적게 발생하는 대신 이렇게 돼 있어요. 적게 발생. 적게 발생.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럼 분명히 이 부분, DPF 기술 때문에 입자상의 물질이 저감됐냐 안 됐냐? 저감됐지. 저감됐어. 그 다음에 SCR 방식을 통해서는 입자상의 물질이 적게 발생한다는 게 적게 발생. 그럼 어떻게 보면 거기 방법대로 하면 C를 거쳐서 D로 갔을 때 알았죠? 여기 있는 배기가스와 여기 있는 배기가스 중에서 여기 있는 배기가스가 입자상의 물질이 더 많다? 근거가 안 되죠. 왜? 연소 온도를 높이면 여기서도 뭐가 발생하는 건 맞아요. 입자상의 물질이 발생하되 적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해된 거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오케이? 이 말을 잘 이해하셨어야 돼요. 입자상의 물질이 저감되는 게 아니고 입자상의 물질을 적게 발생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지? 됐습니다. 31번 기억,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몇 번이 답이었니 이제?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EGR 방식하고 SCR 방식입니다. 그럼 가장 적절한 건 뭐겠어요? 이건 비교만 하면 돼요. 비교만. 몇 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배기가스를 엔진에서 재순환시키는 건 누굽니까? 기억입니다. 이해되죠? 재순환은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 니은과 달리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과정에서 엔진에 불순물이 쌓인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답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 니은과 달리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암모니아를 배출합니까? 기억이 암모니아를 배출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니은이 배출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 니은에 비해서 질소산화물의 저감 효율이 기억이 높습니까? 질소산화물의 저감 효율이 기억은 니은에 비해서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이 높다. 최근에는 EGR 방식보다 질소산화물의 저감 효율이 높은 무슨 방식이 있다? 그러면 이제 4번은 맞는 말이죠. 됐죠? 4번은 뭐가 더 효율적인 거예요? 기억과 니은 중에서 니은이 효율적인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기억은 니은에 비해서 높은 온도는 누굽니까? 니은이죠, 그죠? 답은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32번에 A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A를 바탕으로 추론한 건데 공간 속도가 빠르면 장치 내에서 배기가스의 체류 시간이 짧아져서 저감 효율은 감소합니다가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공간 속도가 너무 빠르면 저감 효율은 떨어집니다. 이해되셨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